네, 집단 자위권. 일본이 직접 공격당하지 않아도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이겁니다. 근데 완전히 법안 처리를 강행했네요. 바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일본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일본 다녀왔고요. 그저께 일본에 있는 피스보트하고 저희 환경재단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제 네. 일본 중의원 네네. 특별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강제로 통과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일본 국민 전체 여론은 아주 나빠지고 있고요. 네. 제가 좀 느낀 거는 일본 사람들도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안이 통과되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듯이요. 네. 이게 법안이 한꺼번에 11개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하는데 이제 점점 여론이 나빠지니까 네. 어쨌든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이 아베 정권의 지금 전략이고요. 네. 특히 일본에 있는 헌법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졌냐 그랬더니 네. 122명 중에 119명이 헌법의 위반이다, 위헌이다.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본 현재 가서 느낀 게 이번 개정을 통해서 네. 굉장히 일본 국민들이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아베 정권에 대해서 두려움이랄까,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시는 거군요. 바뀌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왜냐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국민 중에 60% 이상이 아베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율이 이제 굉장히 떨어져가지고 30대 후반으로 떨어졌고요. 네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일본 국민이 20%밖에 잘 모르지만 일단 반대하는 사람이 70% 이상이 됐고요. 네. 반대하는 게 이제 알면 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는 일본이 어떻든 평화헌법을 만든 거는 패전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 2천만 명이 죽고 일본도 큰 피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원폭 피해도 보고. 그래서 일본은 다른 나라부터 직접 일본 본토에 공격을 당할 때만 자위권으로 공격을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랬죠.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국이라 그러면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주변에서 어떻든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은 일본 자기한테 공격한 걸로 간주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법이 지금 통과되는 거거든요. 이제 결국은 통과되면은 가장 피해 보는 건 일본 사람만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특히 이제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게 일본의 동맹국이나 또 주변 나라가 공격받았을 때 일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저들이 판단하겠죠. 일본이 공격받는 거와 똑같이 간주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법인데 한 6만여 명 이상이 모여서 집회를 열고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절대 안 된다, 전쟁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저께도 저희들이 이제 기자회견 할 때도요. 일본 시민단체에 있는 들이 나한테 그때 앞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집회를 해요. 거기는 우리로 말하면 스님들도 참여하고 일반 주부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그게 이제 어제 통과되면서 확 늘어나가지고요. 어제는 저녁에 6만 명 이상이 집회를 했고요. 지금 또 더 문제는 어제는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거고 오늘은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일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아마 항의 집회를 나오고요. 그게 도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토, 히로시마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자민당, 공명당 이런 야당이 이제 반대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걸 본회의에 이제 올려서 통과시키면 아마 이제 최종은 9월에 열리는 참의원 표결을 거치는 게 최종 결정일 텐데 아베는 왜 이러는 거로 보십니까? 아베는 어쨌든 일본 전체 국민의 의사하고 좀 점점 다르게 극우 쪽으로 나가거든요. 극우 쪽으로 나간다는 건 결국 일본의 팽창주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팽창주의에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시아의 평상주의로 나간다는 거는 결국은 네. 일본이 중국이 저렇게 부상되면서 굉장히 지금 일본이 아하. 위기를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는 거죠. 결국은 그 중국이 부상돼서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경쟁 때문에 미국을 등에 업은 아베의 속셈이 예. 드러나는 게 이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요. 네. 일본에 있는 그 피스포트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가장 그 당시에는 민주적인 헌법이었거든요. 네. 그걸 깨가지고 나온 게 나치고 히틀러다. 네. 그래서 결국은 독일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독일은 그렇죠. 그 후에 기가 막힌 전범국인데 반성을 하고 사과하고. 예상을 다 했는데 네네. 일본은 그걸 하질 않고 특히 20년 전에 그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가 반성을 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번복을 하고 특히 네. 일본 헌법 구조가 평화헌법에 가장 중요한 건데 네네. 그거를 완전히 깬다는 거는 다시 옛날에 군국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렇게 네. 이제 일본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전쟁이 나면은 아베가 죽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렇죠. 일본이나 중국이나 예. 한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죽는데 네네. 결국은 그러면 그 시민들이 이번에 네. 힘을 합쳐서 이걸 네네. 막아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치열하게 그 전쟁하듯이 시민단체 일본 국민들이 반대할 텐데 어디까지 아베의 독주가 지속될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정말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정의는 이기는 쪽에 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방산비리 작은 일에 치고받고 하는 것 이거에 몰두할 때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 10% 넘었습니다. 일자리 만들어서 국부를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 드리는 말씀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대신했다고 오늘은 감히 생각합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여러분 다시 초대합니다.